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고민을 싹 풀어드리는 진짜 해결사 싹풀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오늘 방송드릴 사연은 저의 절친 부동산 사장님이 본인의 고객분의 사연을 대신 상담해 주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주택을 두 채 가지고 계신데요.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지방의 주택을 작년 22년 5월 달에 약간 손해를 보시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남은 서울의 주택마저 팔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울의 아파트는 2017년 6월경에 분양계약을 한 새 아파트인데 쭉 세를 주고 있다가 최근에 12억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과연 종전주택을 판지 1년도 되지 않았고 그것도 조정지역인 서울의 새 아파트를 거주도 하지 않고 양도를 하는데 과연 이분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이분은 지금 상태로 서울의 아파트를 매각하시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 보통 주택을 두 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만 잘 갖추시면은 앞에 것도 비과세, 뒤에 것도 비과세, 이 두 번 연속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사례의 경우에 이분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반드시 검토해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신규 주택 취득 시점이 거치기간 1년이 지나고 나서 취득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과세 기본 요건인 보유 요건, 거주 요건이 있는데 이 거주 요건 2년 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가주택 기준인 12억을 초과하는지 여부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거치 기간은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최소한 1년이 지나고 나서 두 번째 주택, 신규 주택을 취득하셔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단기 매매를 세법에서는 투기로 보기 때문에 투기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파리 대책이라고 2017년 파리 대책에서 나왔는데요. 이 파리 대책의 내용은 2017년 8월 2일 날 실거주자 의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내용은 이제 조정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은 그 주택은 추후에 양도하실 때 무조건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된다, 이런 내용인데 분양의 경우는 파리 대책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분양 계약만 하셔도 그리고 계약금이 지불됐으면은 종전 규정, 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매도 가격이 12억을 넘어가는지 여부인데요. 이 12억은 고가주택 기준이 되는데 이 12억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해주기 때문에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가령 15억이면은 12억 초과 3억분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데요. 이 사례의 경우는 매도 가격이 12억이니까 전액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의 경우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렸습니다. 이분이 서울의 새 아파트를 파시더라도 비록 조정지역이고 2년 거주 의무도 채우지 않았지만 위에 말씀드린 세 가지 기본적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고려해 봤을 때 이분은 매도 가격이 12억이므로 양도소득세 제로의 완전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고민을 싹 풀어드리는 진짜 해결사 싹풀TV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주택이 있으시면서 일시적 2주택 전략을 잘 활용하셔서 두 번 연속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시게 되시는 정말 복도 많으신 복부인님의 사연입니다. 이분은 두 번이나 비과세를 받으셔서 제가 복부인으로 이름을 지어드렸습니다. 사연을 주신 복부인님의 남편께서 1998년 부친께서 오랫동안 거주하시던 지방 소재 단독주택을 상속받아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하 상속주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던 중 2008년 하반기 복도 많은 복부인께서 경기도 남양주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셨습니다. 이하 일반주택 또는 종전주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2022년 하반기에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같은 지역에서 매수하셨습니다. 이하 신규 주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담보대출을 끼고 구매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이자 부담이 센 편이라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상속주택도 매각하려고 알아보던 중에 그 지역 일대가 수용될 거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예상 수용 시세는 약 3억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3주택인 상황에서 이 사연자는 일반 주택인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활용해서 10억에 양도하시고 세금을 한 푼도 안 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속주택마저 매각하시려고 하는데 딱 이러한 상황에서 이분이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본인이 10억에 매각한 종전주택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의뢰했는데 과연 이게 기분은 좋은데 아무 문제는 없는 건지, 어떻게 10억이나 되는 양도 금액이 비과세가 가능했던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상속주택 소재지 일대가 수용될 거라서 시세를 알아보니 약 3억 정도가 되는데 이 수용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용 전일지라도 매수자만 나서면은 3억에 시세대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상속주택을 매각해도 또 비과세가 가능한 건지, 만약 비과세가 가능하다면은 비과세로 매각을 진행해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이렇게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사연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가지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사전에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택, 1세대 1주택,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인데요. 먼저 세법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무엇일까요? 주택이란 인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상의 용도도 항상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겸용으로 애매할 때는 공부상의 용도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라는 개념도 중요한데요. 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하는데요. 이 가족 단위에는 이러한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범위에 직계 좀비 속 형제 자매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외에도 취약이나 근무상이나 사업상이나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잠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 같이 살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세대로 포함해서 그들의 소유주택을 다 카운트한다, 이런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개념인데요. 보통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차익이 생기면은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데요. 예외적으로 특별히 1주택이 아니라 2주택인 경우, 3주택인 경우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해주는 특별한 예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시적 2주택 개념이 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는 보통 재개발 때 이사 가서 살 집 대체주택이라고 합니다. 대체주택을 사거나 또는 혼인으로 인한 합가,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합가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사례에서 등장한 상속주택의 경우는 이제 상속주택이 한 채인데요. 만약에 상속주택을 세 채, 네 채 이렇게 물려줄 때는 상속주택을 판단하는 내용이 다른데요.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사연자가 궁금해하신 내용 두 가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사연자의 경우는 비록 3주택일지라도 종전주택을 첫 번째로 매각하실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종전주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데요. 이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에 일시적 2주택 특례, 특별한 예외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는 상속주택 특례에 의해서 상속주택 자체는 주택수로 카운트하지 않기 때문에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두 번째 주택을 취득했을 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은 비록 3주택 상태일지라도 종전주택을 양도하실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연자의 경우는 22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에 종전주택, 2008년도에 취득한 주택을 2억에 취득해서 10억에 매각했습니다. 시세 차익이 8억이 생길지라도 일시적 2주택 특례로 당연히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연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것은 소득세법 제89조 1항 3호 원칙적인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분은 일반주택 양도 후 신규주택 취득일인 2022년 하반기로부터 3년 내에만 상속주택을 양도하시면 역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싹풀 상담은 이렇게 결론을 내어드렸습니다. 이분의 사연은 정말 순서가 중요합니다. 상속주택 특례로 상속주택이 주택수 카운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2008년도에 취득한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인 2022년 하반기로부터 3년 내에만 파시면은 상속주택이 빠지니까 일시적 2주택 특례로 종전주택은 12억 이하로 매각하시면은 언제든지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상속주택은 이제는 종전주택이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종전주택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종전주택 2 역시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로 신규주택 취득일인 2022년 하반기로부터 3년 내에만 파시면은 원칙적인 일시적 2주택 특례 규정에 의해서 상속주택 또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연자의 경우는 종전주택 매각, 상속주택 매각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매각 순서를 잘 염두해 두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사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고민을 싹 풀어드리는 진짜 해결사 싹풀TV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상속으로 집을 2채나 받았지만 세금은 완벽히 피해가 버리시는 대단한 분이시라 제가 이름을 대박 복부인으로 지어드렸습니다. 이분은 4번 연속 본인이 보유한 부동산 100%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인데요. 그 비밀은 바로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 대박 복부인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상속주택 특례, 일시적 2주택 특례 말이 너무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이 사연 속에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자님은 지방에 사셨는데 2001년 4월에 첫 주택인 A주택을 이분이 구입하셨어요. 그리고 3년 뒤 2004년 1월에는 이 사연자님께서 모시고 사시던 아버님께서 사망하셔서 집 2채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집 2채를 물려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상속 개시의 의미는 납세 의무가 성립한 날을 의미하는데요. 이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을 의미합니다. 이때 주택 등 부동산이 있으면 자녀분들끼리 분할 협의를 해서 등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하는 상속 등기는 그냥 형식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세법에서는 실질과세주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과세주의는 과세 대상자를 판단할 때 법률상은 이름일 뿐이고 실제 주인이 따로 있는 경우는 그 실제 주인 수혜자에게 국세청이 세금을 매기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법상 법이 정하는 법정 상속인은 1순위가 자녀 직계비속, 2순위가 부모님 직계존속, 그리고 3순위가 배우자, 그리고 마지막 4순위가 형제 자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무촌인 배우자가 0순위가 아니고 3순위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이 살아서는 배우자가 50% 50%의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살아 생전에 헤어져 버리면은 즉시 남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래도 나중에 이렇게 나누실 때 이 몫은 50%가 할증됩니다. 자녀분들이 100 이렇게 되실 때 배우자분은 150% 몫을 받게 되십니다. 상속주택 2채를 물려받았는데 상속주택 1은 오빠가 물려받았고 모시고 살던 주택인 상속주택 2는 이 사연자인 대박 복부인께서 물려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상속주택이 2채인 경우는 한 채만 상속주택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한 채는 일반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상속주택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속주택을 판단할 때 보통 한 채이면은 그냥 그 한 채를 자녀분들 중에서 상속지분, 거주한 자녀, 그 다음에 채연장자 이런 순으로 누구의 주택인지 결정하면 되는데
이번 사례처럼 상속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는 먼저 부모님 기준으로 어떤 주택이 상속주택이 될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연자님은 상속주택이 2채 이상이기 때문에 상속주택을 판단할 때는 일정한 순서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준은 부모님 기준으로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 상속주택이 됩니다. 그런데 소유한 기간이 우연히도 동일할 때는 부모님께서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 상속주택으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소유한 기간, 거주한 기간이 동일해. 이럴 때는 상속 시점, 돌아가실 당시에 거주한 주택이 상속주택이 되겠습니다. 거주한 적이 아예 없어. 이럴 때는 기준 시가가 높은 주택이 상속주택이 되겠습니다. 우연하게도 같은 단지라 공시가격이 똑같아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상속인이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이때 선택도 아무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있으니까 나중에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가장 유리한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하나 정하셔야 되는데 그 유리한 기준은 당연히 시세 차익이 크게 나올 것 같아서 나중에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 주택 하나를 미리 선택하셔서 차후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연자님의 상속주택 1, 2는 우연하게도 부친께서 소유한 기간, 거주한 기간이 동일했기 때문에 이 사연자분이 모시고 살던 상속 개시 시점, 돌아가실 당시에 모시고 살던 상속주택 2가 상속주택이 되었고 오빠가 상속받은 상속주택 1번은 일반주택이 되었습니다. 그 후 사연자님께서 상속세 상담을 받으시면서 이 사실을 알아채시고는 즉시 오빠와 세대 분리를 진행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대 분리라는 말이 나와서 관련 팁을 드리자면은 1세대 개념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배우자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거든요. 이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만 30세가 넘었었거나 또는 배우자가 있었는데 사별했거나 이혼했거나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부동산 소유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 이 정도의 수입이 있으면 역시 1세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자는 2년 뒤인 2006년 9월에 결혼을 하시게 되면서 2001년 매입하셨던 지방소재 A주택을 비과세로 매각하시고 그 자금으로 서울 모처 B주택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사연자님이 파신 A주택이 비과세가 되는 이유는 사연자님처럼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 각각 한 채, 2채가 있는 경우는 상속주택이 특례로 주택수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분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연자님은 비과세로 매각하시고 2년 뒤인 2008년 7월에 사연자님은 전세를 끼고 신혼살림을 하던 B주택마저 매입을 하셨고 아이들도 커가면서 작년 2022년 9월에는 아이들 교육차 학군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면서 그 지역에 급매로 나온 더 넓은 평수의 신규 C주택을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매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23년 2월에는 신혼살림을 하다가 전세 끼고 매입한 B주택을 좋은 가격에 매각하셨는데 이때에도 역시 비과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B주택도 비과세가 되는 이유는 이번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속주택 한 채, 일반 B주택 한 채, 이렇게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다시 신규주택 C를 취득해도 상속주택 2는 특례로 주택수에서 빠지기 때문에 신규주택 C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만 일반주택 B를 매각하시면 역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또 B주택을 매각하시고 딱 한 달 만인 2023년 이번 달 3월에 상속주택 2마저도 매각하실 예정이신데 이 상속주택 2도 역시나 비과세가 되실 예정입니다. 여기서 상속주택 2마저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의해서 상속주택 2가 이번에는 종전주택 2가 되기 때문인데요. 신규 C주택 취득 후 역시 3년 안에만 이 상속주택 2를 매각하시면 연속해서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 이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재 사연자님께서 거주 중인 C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2년 뒤인 2023년 9월 이후에만 매각하시면 이마저도 비과세가 되실 예정입니다. 이렇게 사연자님은 총 4번의 보유부동산 100%의 비과세를 달성하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청과상 하시는 오빠분도 그 상속받은 상속주택을 파시면은 그냥 원칙적인 1세대 1주택자시기 때문에 역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 싹풀 이승희 세무사의 결론입니다. 이번 사연도 역시 매각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종전주택이 아닌 상속주택을 파시면은 비과세 혜택을 못 받으시기 때문에 이분이 세금 폭탄을 맞으시게 되십니다. 종전주택인 B주택을 먼저 파시고 그리고 상속주택 2를 파셔야 신규주택 C까지 보유부동산 100%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대박복부인께서는 오빠까지 온 가족이 양도소득세 빵원의 신기록을 달성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고민을 싹 풀어드리는 진짜 해결사 싹풀TV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오늘 사연은 결혼해서 갑자기 2주택자, 다주택자가 되신 사연자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비록 다주택자가 되셨지만 양도소득세 빵원으로 두 채를 모두 해결하시는 아주 똑똑한 강원도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주택 등 부동산을 양도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건데요. 여기서 양도란 어떤 뜻일까요? 세법에서 말하는 양도란 주택 등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교환뿐만 아니라 이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도 인수하는 채무 상당액은 양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부담부 증여란 주택 등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 부동산에 주택담보대출이나 세입자가 들어있어서 전세 보증금이 있는 경우 이러한 채무 상당액을 떠넘기면서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를 하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채무 상당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증여를 받는 자녀 입장에서는 채무 상당액을 떠안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아버지께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고 본인은 나머지 차액에 대한 증여세만 신고하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인 강원도 독순이 강정선 양을 만나러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7년 9월에는 강원도 정선 출신의 독순이 강정선 양이 고향은 정선인데 지인의 소개로 주식회사 땡땡의 부산지사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부산으로 이사를 이분이 가게 되면서 부산에 연고가 없던 강정선 양은 회사에서 멀지 않는 곳에 다세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매입 당시에 부산은 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인 2017년 10월에는 부산 출신인 김객지 군이 서울에서 외롭게 살다가 본인이 살고 있던 관악구 소재의 B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관악구도 김객지 군이 매입할 당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에는 각자 고향을 떠나 객지 생활을 하다가 강정선 양의 직장 상사의 소개팅으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부산을 내려가는 김객지 군의 열정으로 6개월의 짧고 진한 장거리 열애 끝에 결국 강정선 양은 김객지 군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 김객지 군의 관악구 소재 B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2018년 10월에 신부가 된 강정선 양은 1년 남짓 본인이 살았던 부산 소재 다세대 주택 A주택을 월세를 주고 부산 직장에는 서울로에 전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혼 2년 차인 2010년 1월에 강정선 양은 부산 소재 다세대 주택인 A주택을 내 집 마련용 자금 조성의 일환으로 매도를 하시고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비과세가 가능했을까요? 거주 의무 2년을 채우지도 못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1년 후 2021년 10월에는 역시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 조성의 일환으로 신랑 김객지 군의 서울시 관악구 소재 B아파트도 역시 비과세로 매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2주택자, 다주택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두 번이나 연속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신기하시죠? 먼저 2021년 10월에 판 남편 김객지 군의
조정지역인 서울시 소재 B아파트는 기본적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합당해서 비과세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과세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해당 주택이 2년 이상 보유가 됐으면 기본적으로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유기간 2년은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실거주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주택이 취득할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면 그 주택의 보유 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도 하셔야 비과세 요건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2년 이상의 거주 의무는 실거주자를 배려하거나 우대하기 위한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김객지구는 기본적인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아 비과세로 매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먼저 양도를 한 강정선 양, 2020년도에 신랑 김객지군의 서울 소재 B아파트를 팔기 전 1세대 2주택 다주택자였단 말이죠. 어떻게 강원도 똑순이 강정선 양은 조정지역인 부산의 다세대 A주택을 비과세를 만들어 양도를 했을까요? 강원도 똑순이 강정선 양은 세무상담을 통해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자세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 특례 내용은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1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저절로 2주택 다주택자가 되었을 때는 결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먼저 파는 한 주택은 무조건 1세대 1주택자로 봐서 비과세 여부를 적용해 준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은 확인을 했는데 문제는 거주 의무였습니다. 강정선 양은 1년 남짓 살고 서울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거주 의무 2년을 다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똑순이 강정선 양은 싹풀 이승희 세무사의 세무상담을 통해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예외사항, 즉 구멍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비과세 예외사항 구멍을 여러분에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점에 싹풀TV 구독 누르시는 분들은 복 많이 받으시고 재물복도 만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 버튼은 요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 의무와 2년 보유 요건, 이 두 가지가 전혀 없는 내용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무려 5가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임대주택 3가지인데요. 민간건설 임대주택, 공공건설 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이렇게 3가지 임대주택인데요. 이 임대주택에서 세대 전원이 5년 이상 임차해서 살았으면은 추후에 양도하실 때는 거주 의무, 보유 요건이 완전히 면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용이나 협의 매수, 이 경우도 이제 거주 의무 보유 요건 제한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2가지 이제 해외 출국이 있는데요. 하나는 해외 이주법에 의한 출국이고, 하나는 1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해야 될 필요가 있는 취학이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이렇게 2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출국일로부터 2년 내에 양도를 하셔야 거주 의무 보유 기간 요건이 제한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강정선 양이 적극적으로 활용한 포인트인데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이 강정선 양처럼 자녀 취학이나 본인의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거주 의무 보유기간 요건이 제한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는 거주 요건이나 보유기간 요건이 제한이 없게 되겠습니다. 자, 싹풀 이승희 세무사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강원도 똑순이 강정선 양이 잘 활용한 절세 포인트를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수 계산 측면인데요. 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보면은 1세대 1주택의 특례 내용으로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또 1주택을 보유한 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절로 2주택 다주택자가 된 경우는 결혼한 날로부터 5년입니다. 5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록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과세의 구체적인 요건인 이제 보유기간 요건, 거주 의무 요건 2년인데요. 비과세 예외 사항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 여기서는 이제 강정선 양의 근무상의 형편, 직장 정근인데요. 이렇게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보유기간, 거주 의무 요건에 제한이 없게 되겠습니다.
강원도 똑순이 강정선 양은 이상 두 가지 내용을 제대로 상담받으시고 절세 포인트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본인의 부산 A주택이나 신랑 김객지 군의 서울 B주택 두 가지 모두 조정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채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는 신기록을 달성하셨습니다. 강원도 똑순이 강정선 양은 엄청난 재테크 전략의 성공으로 최연소 복부인으로 싹풀TV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